전문가님, LS 일렉트릭은 좀 워낙 올라 있잖아요. 그렇다면 변압기 쪽에서 어디로 시선 둬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많이 올랐죠. 변압기 쪽에 있어의 수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게 AI로 인해서 촉발된 그런 흐름들이죠. 미국 시장에 있어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노후화됐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교체 주기와도 맞물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종목은 많이 올랐어요. 차트를 보시면 현대일렉 많이 올랐죠. 효성중공업 많이 올랐습니다. LS일렉도 후발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밸류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올해 3,900억 가까이 LS일렉 같은 경우는 실적을 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냈죠. 올해 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밸류가 그렇게 좀 비싸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HD 현대일렉 마찬가지예요.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형 섹터가 한 해에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섹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 기업들을 봐야 될까? 월봉 차트를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0개월 선자리대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만약에 짧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10개월 선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5개월 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가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의 기간 조정이에요. 여기에서 더 한번 치고 나갈지 시세를 마무리하고 중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일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가적인 측면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LS일렉 같은 경우도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전력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라면 오히려 LS 쪽 같은 경우가 못 올랐잖아요. 그죠? LS일렉은 올라갔어요. 근데 LS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런 쪽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이런 쪽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전고점 자리대 요 29,000원, 29,000원 이하 28,000원, 요 61선 자리대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 한 그런 자리대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법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재룡전기는 이미 꺾인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전력 쪽, 전선 쪽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돼요.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을 기록하면서 쌍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전고점 자리대와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선 기본적으로 12,000원 자리대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겠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반 경직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체력이 조금씩은 떨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을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들어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지금 21선 자리 때는 꺾여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다시 주고서 되밀릴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계속적으로 순환매는 좀 나올 거예요. 순환매는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저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더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이격이 좁혀지는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게 된다라면 한 3월 중순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를 집어내기도 했거든요. 이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잡아주기까지 했는데 이 변압기와 AI 반도체 쪽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이미 뭐 HBM 쪽에 있어서는 올해 판매되는 부분들도 다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는 어떻죠?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딥시크에 대한 영향이 하이닉스 쪽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고사양의 반도체가 필요했는데 딥시크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불이 좀 사그라든 그런 상황들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좋아요. 좋은 그런 상황이고 올해 실적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더 올라줘야 되겠죠. 더 올라줘야 되는 측면은 맞겠지만 안정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단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데이터 센터의 최고 수혜주다. 그러면서 목표가 30만 원이다. 걔네들은 고무줄입니다. 올라가면 쫙 늘렸다가 빠지면 쫙 목표가 낮추고 그런 습성이 있죠. 목표가 대놓고 올려놓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목표가 믿지 마시고요. 다만 쌉니다. 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SK하이닉스 쪽을 본다라면 저는 20만 원 이하 자리대, 뭐 19만 원 초반 자리대가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괜찮게 나올 거예요. 괜찮을 건데 이제 컨센서스가 중요하겠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전망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고사양의 HBM과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이닉스 계열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삼성 계열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